자, 객관식에서는 방금까지 좀 14번까지 쭉 풀어봤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진짜 객관적으로. 너네가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건데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특히 원래 전통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되었었던 귀납적 정의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의 도형,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좀 쉽게 앞쪽에 배치가 되었고, 특이하게겠지. 우리 원래 평소에 좌표 잡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계산하던 게 항상 12번, 13번쯤에 있었던 게 22번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냈고, 물론 15번하고 21번은 둘 다 수투 좀 어렵긴 했습니다. 뭐 수투에서 어려운 건 당연히 뭐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니까 뭐 예상할 수 있었는데, 수1에서 이제 문제 위치 변동이 조금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다 실험이니까 이번 수능은 지수로그가 킬러군 이렇게 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하다 보면 그날 컨디션 좋으면 대학 잘 가는 거죠. 자, 15번은 그래도 공부 잘 해둬야 돼요. 자, 봅시다잉. F'제로는 6이고 그 다음 gx란 함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fx를 적당히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를 뒤집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게 뭐 gx가 연속함수다 또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이런 언급이 있어 없어? 없는 걸 일단 확인해 주셔야 돼.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다르거든, 그지? 자, 그 다음 가족권. 이거 가족권 해석이 이 문제에서의 이제 얻어갈 포인트입니다. 자, 리미트 해놓고 여기는 괜찮아. 뭐 x-a분의 gx-ga. 뭐 이건 자주 봤어. 근데 x가 a의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한글로 하면 누구의 무슨 극한이라고 해야 돼? 평변의 우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녀석은 항상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 다음 나조건 gx equal t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13이다. 이렇게 나왔다. 뭐 나조건은 괜찮아. 뭐 상수함수 긋다가 두 번 만나는 거에 제일 높은 게 13인가 보지. 그건 뭐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 것 같아. 이제 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쯤에도 우리가 이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질문할게. 요 값이 존재한다 이퀄 미분이 가능합니까? 아니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뾰족한 곳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부분에서의 미분계수는 없겠지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은 있겠지. 부호는 무슨 수로 존재하겠어? 양수로 존재하겠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심지어 얘는 불연속 함수에 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자, 이러면 미분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근데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은 존재하냐? 하지. 부호는 뭐야? 음수로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A라고 할 때 질문할게요. 너네가 제일 안 했으면 좋겠는 착각을 이 문제는 딱 파고들긴 했어. 내가 이것을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라고 계속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좀 길어서 우리 줄여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평변의 우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너무 길어서 좀 비슷한 뜻으로 우리 교육과정은 없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쓰자 하고 쓰는 용어 뭐 있지? 우미분계수라는 게 있지. 근데 엄밀히 내가 우미분계수라고 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문제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얘기해 볼게. 방금 너네가 요 정도 이렇게 있을 테니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은 뭐 예를 들어서야 뭐 마이너스 3 정도로 존재한다는 합의했지. 그럼 이 질문을 드릴게.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은 어떨까요? 좀 더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평변의 좌극한은 어떻게 될까, 현재야? 있다면 무슨 수야? 없다면 왜 없지? A에서. 이 문제는 여기만 넘어갈 수 있으면 쭉쭉 풀려. 근본 개념이야. 오, 없대. 그럼 내 말에 대답해봐.
잠깐만, 근데 평변의 우극한이 우미분계수라며? 그럼 기울기의 극한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하면 이거 기울기 양수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양수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내 말에 반박해줘. 여기 있는데요. 함수값이 있는데요. 그래도 함수값을 보기 시작했다는 건 조금 정답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일단 내 말, 야 이거 기울기 쭉 따라가면 양수잖아 라는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함정을 팔았나? 안 됩니다. 아닌데 왜 아닐까? 그래서 내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해. 그러면 생각해봐. 평변의 우극한, 평변의 좌극한이라는 그 엄밀한 말로 생각해봐. 그럼 평변이 뭐지?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 잘 들어. 이렇게 기울기를 따라가는 직거리는 평변의 극한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지. 도함수의 극한을 찾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엄밀히 다른 이야기야. 그럼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관찰해 보세요. 평변이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냐. 그럼 A, FA랑 나머지의 기울기잖니. A, FA는 여기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와의 평변은 이거지. 여기와의 평변은 이거지. 설명해봐. 거의 다 왔어. 이제 이 새끼 가까이 보내봐. 아닙니다. 그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엄밀한 설명은 아니야. 왜 존재하지 않지? 맞아. 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 좌극한이 어떻게 돼? 수렴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발산해? 이 그림을 보면.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왜?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 찾아보면 마지막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은 존재를 하는데 평변의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런 거게? 똑같은 질문이야. 지금 이 문제는 이 그림에서는 평변의 우극한은 존재합니다. 뭐 마이너스는 예시고요. 평변의 좌극한은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변의 좌극한은 존재하고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게끔 하려면 이 그림에 무엇을 바꾸면 될까? 을 어떻게 해주면 돼? 이 함수값을 위에 채워주면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니? 그러면 평변의 좌극한은 존재합니다. 이걸로. 근데 평변의 우극한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해되냐? 어느 쪽에 색칠되어 있는가가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의 존재 조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배경 지식이 있지 않냐? 그러면 다시 가를 봐봐. 평변의 우극한은 항상 존재한대. 그러면 설령 불연속인 곳이어도 어느 쪽에 색칠이 돼 있으면 오른쪽에 색칠이 되어 있다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일단 fx의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그려볼게. 먼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고 칠게. 그러면 어딘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1보다 바깥에는 fx 더하기 k. 그러니까 모양은 fx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하고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있다고 쳐. 근데 아무튼 3차 함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뻗어가는 영역이 분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곳에서 평변의 우극한을 잡으면 당연히 존재하겠지. 뭐 미분 가능한 곳이니까. 근데 부호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당연히 얘들아 미분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게 미분계수랑 똑같겠지. 미분이 불가능한 곳에서 좀 따져봐야 될 뿐.
자, 그러면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양수면 당연히 저 멀리 바깥에서는 분명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일 텐데 거기서는 평변의 우극한이 영위할 수가 없다야. 그러니까 일단 최고차는 무슨 수야 되겠구나. 음수야 되겠구나.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차 함수를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로 그려볼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거든. 맞나?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이런 곳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바깥에는 fx 더하기 k니까 이거랑 모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명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하는 부분이 보여버릴 거거든. 맞냐? 근데 그러면 얘가 또 이런 곳을 잡아서 평변의 우극한 잡으면 0 이하가 돼? 이런 부분 또 평변의 우극한이 양수가 돼버리는 곳이지. 마찬가지로 1도 마찬가지야. 1도 이렇게 되게 안쪽에 있다면 나중에 꿀렁하는 부분이 분명 보일 거라 이런 곳이 똑같이 평변의 우극한이 양수가 되겠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알겠다. 마이너스 1하고 1은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어떤 곳에 있어야 돼요? 말로 해보죠. 마이너스 1하고 1은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있어야 돼? 극값보다는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합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오케이. 요 정도의 마이너스 1이 있고 이 정도의 플러스 1이 있어주면 마이너스 1 바깥에와 플러스 1 바깥에는 내려가기만 할 테니까 평균 변화의 우극한이 음수인 게 말이 괜찮네. 됐어요? 자, 근데 잘 보자. 우리 이런 이야기 할 때 중요했던 거 방금 봤지만 어디다 색칠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음. 자, 1초가 1대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빵꾸고요. 여기도 빵꾸야. 맞냐?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fx를 어떻게 하래? 뒤집으래. 그러면 물론 이 노란색은요. 지금 fx 더하기 k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뒤집을 건데 k에 따라서 이 뒤집힌 모양이 요 가운데 어디에 붙을지 높낮이는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근데 이런 부분을 뒤집으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기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기지. 그럼 또 함수가 뭐 하는 부분이 존재해서 안 되니? 증가하는 부분이 생겨서 안 되지. 이런 데나 이런 데. 맞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그럼 딱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확인한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깥은 이걸 그냥 fx 더하기 k라고 할게. 뭐 대충 k만큼 올렸겠지. 요렇게 있고 극소에서 빵꾸, 다시 극대에서 빵꾸 뚫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요 사이에 얘가 뒤집힌 모양인 이렇게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갈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점에서 평균 변화의 우극한이 음수해야 된다를 이제 생각하러 갈게. 이쪽은 다 평변의 우극한 음수인 거 맞지? 근데 딱 여기를 보자. 그때는 함수값이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 쪽을 봐야 돼? 초록색 쪽을 봐야 되겠지. 근데 초록색 쪽이 색칠이 되어 있는 친구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를 보자. 이렇게. 자, 요 마이너스 1에서의 평변의 우극한은 얼마일까? 0인 거지. 0 이하니까 괜찮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미분 가능한데 괜찮아.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의 관건은 여기입니다. 1일 때.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한 거야. 이렇게 생겼어 봐. 평변의 우극한 어떻게 되게? 무슨 무한대가 될까? 양이야, 음이야. 그치. 함수값이 여기 있고 극한 움직이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평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렇게 엄청 가파른 양의 무한대가 되니까 없지. 맞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평변의 우극한이 뭘까? 음의 무한대로 없겠지. 안 붙어 있으니까 없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붙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1에서의 평변의 의국한이 딱 제로가 되면서 존재. 그 다음도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g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단서들 정리해볼게. f'이라는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무슨 수라는 건 알았지? 음수긴 하지. 자, 그러면 f를 a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고 치자잉. 그러면 f'은 당연히 3a로 시작할 텐데 기울기가 0 되는 곳은 알았으니까 c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 수 있냐? 맞아. x-1이라고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알아낸 정보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럼 핑크색의 1에서의 함수값. 핑크색의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어느 쪽이냐? 뭐 아무튼 위아래 둘 다 똑같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위에다가 대입하면 f의 1 플러스 k.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의 f의 1이랑 같아야 된다. f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찾아놓은 채로 이제 다 나조건을 봅시다. 이제 노란색과 핑크색과 노란색만 보시면 돼. 상수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요때가 제일 높지. 이게 13이라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핑크색 쪽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13이다를 또 식으로 쓰자. 핑크색 쪽이니까 뭐에다가 대입해야 잘 대답해 주세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밑에 쪽씩 맞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의 1 이것이 13이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의 1은 마이너스의 13이다. 맞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식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자, f'이 3a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로부터 fx를 거꾸로 찾자. fx는 적분하면 뭐 되냐?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 c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정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있었지? 문제 맨 처음 안에 f'의 0은 6이래. 먼저 a 구해놓고 가자. 0 대입해서 6 되려면 a는 마이너스의 2. 따라서 마이너스의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더하기의 c고요. 대입해서 c 찾자. f의 마이너스의 1은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의 4 더하기의 c. 이게 마이너스의 13. 따라서 c는 마이너스의 9. f1 구해서 마무리합시다. f의 1은 4 더하기 c 라서 마이너스의 5. k 어디 있던데 k 어디 갔지? 이게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래. 그럼 k가 얼마고? k는 10. 그 다음 f의 2분의 1 fx가 나왔으니까 f2분의 1 또 마무리하자. f의 2분의 1은 여기다가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의 4분의 1 더하기 3 암산하자. 3에다가 c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6 마이너스 4분의 25. 따라서 둘이 더하면 4분의 1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테크닉이 전혀 필요 없지.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참 괜찮다고 봐요. 이런 거 너네가 항상 간과하기 쉬운, 어설프게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니까 반성하고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자, 15번은 이랬고요. 자, 이제 또 뒤쪽 가봅시다. 뭐 16, 17은 필요 없고 20번도 필요 없어요. 들린 새끼는 죽어. 21번, 22번. 특히 22번 좀 재밌게 괜찮았고요. 21번은 우리가 수업 때 많이 했었던 그 절대값 포함한 테크닉을 좀 쓰면 또 금방 나오긴 하더라고. 자, 21번에 fx라는 친구는 x-1 곱하기 x-의 2다 이렇게 나왔고요. 리미트 x가 a에 다가갈 때 직접 쓸게. 분모가 x-의 1이고 x-의 2고요. 분자는 gx가 있고 그 다음 절대값의 x-의 1하고 x-의 2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에 gx가 있고 분자에 g-f의 절대값이 있는 것도 있대. 먼저 쟤부터 할 거예요. a가 뭐든 간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모가 0이 아닐 땐 딱히 무서울 게 없지 않냐. 당연히 있겠지. 그럼 무서운 건 1 또는 2일 텐데 x가 1로 갈 때 극한이니까 뭘 따져야 되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져야 될 텐데 얘는 1의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랑 뿔마 풀리는 게 다르겠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플러스로 풀리고 어떨 땐 마이너스로 풀릴 거야. 근데도 같으니까 존재하겠지. 맞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만약에 플러스로 풀렸다고 쳤을 때 x- 약분 되겠지. 근데 얘가 남겠지. 마찬가지로 x 빼기 2, x 이퀄 2일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워져도 얘가 남겠지. 근데 뿔마가 같아야 된대. 그러면 g의 얼마랑 g의 얼마가 0이어야 돼. g1하고 g2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건 절대값을 포함한 극한 꽤 자주 했던 거니까 좀 기억 잘 해주시고 하반기에 엔제 하게 되면 더 많아요. 이런 문제는 진짜 사설에서 엄청 자주 나왔던 느낌인데 이제 평가원도 하도 낼 게 없으니까 그런 절대값을 포함해서 사설틱하게 가는 느낌도 보입니다. 사설틱하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결국 뭐냐면 뭐든 다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gx를 g1하고 g2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써버릴래. x-1하고 x-2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겠고 나머지는 뭘로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근데 문제에서 x가 a로 갈 때니까 또 a, b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 뭐 px 더하기 q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자는 뭐냐면 g에서 f를 뺄 건데 방금 g를 이렇게 썼으니까 얘로 묶어서 써주면 좋겠지. 그래가지고 x-1, x-1로 묶으면 뭐가 남냐면 x제곱 플러스의 px 더하기의 q가 남고 거기서 fx가 이거 그대로였으니까 온전히 하나가 빠졌다 이렇게 풀릴 겁니다. 맞나? 그럼 또 똑같은 이야기야. 분모에 x 빼기 1이 있고 분자는 절대값 x 빼기 1이 있어요. 그럼 x가 1의 우극한이랑 좌극한으로 갈 때 어떨 때는 얘가 플러스로 풀리고 어떨 땐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러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면 다르니까 수렴을 안 할 텐데 수렴을 한다고 했어. 그 말은 얘네가 플러스로 풀려서 마이너스로 풀려서 약분된 다음 대입한 것이 얼마여야 된다? 또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뭘로 풀려야 된다? 이걸로 풀려야 된다는 뜻이겠지. 이해되시나? 그치? 약분을 했는데 뿔마가 무서워를 해결해 주려면 0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빠르겠지. 그래서 PQ 나왔음. P 그냥 전기에서 찾아보세요. P 얼마입니까? 마3이겠지. 그 다음 Q 얼마입니까? 3이 되겠지. 맞나? 게다가 덩달아 이것도 느껴두면 좋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결국은 방금 구한 P랑 Q 때문에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의 3X 더하기의 3 이렇게 될 거거든. 얘 판별식 따져보면 어때?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0 된 X가 없으니까 더 안심하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 GX가 나와버렸어요. P가 마3이고 Q가 3이니까 G는 X-1에다가 X-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의 3이었습니다. 하고 대입만 하면 42 이렇게 나오지. 객관식이었을 때 한 14번쯤에 있을 법한 그냥 수투의 극한 문제라서 얘도 막 참신 기발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22번이 되게 기발해요. 아, 문제가 이런 식의 공부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 여태까지 했었던 지수로 함수의 좌표 대입 문제에서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랄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비슷해. 뭔가 이런 거 보이면 뭐가 생각이 나? 좋아.
역시 미적분로, 확통로랑 다르게 발상이 좋습니다.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얘기인가? 이런 게 보이지. 즉 우리가 가끔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좌표를 보고 아 얘가 누구 위에 있네? 라는 걸 찾아야 될 때가 있지. 이 문제는 그거를 요구했는데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이걸 요구한 적은 처음이야, 평가원 문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아 이건 너네들이 못 풀만 하겠다. 또 못 풀었을 이유 또 하나,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 굉장히 복잡해서 못 알아먹었을 거예요. 그치?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아 이거는 지수로그 함수로 22번 만들려고 열심히 생각했구나 느껴졌어요. 자, 이거는 나 그림을 마지막 한 번 빼고 초반에는 그리지 않을 거야. 나도 처음에 이거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안 그려지더라고.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만난 점을 A라고 하자. 일단 그거는 구해볼게. A는 구해볼게요. 연립을 합시다. 당연히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양변에 2의 X승을 곱할게. 그러면 당연히 연립하는 거야. 2의 2X승 한 다음에 상수항들 보자잉. 얘가 넘어오면 2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상수항이지. 거기다가 2의 K승을 곱하자. 그치? 그 다음 얘에다가도 2의 X승 곱할 건데 왼쪽으로 몰아쓴 게 마이너스의 K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를 보면서 하면 돼. 하나가 2고 하나가 2분의 K다. 일단 K는 만족이 됐고 부호들 맞춰보자. 얘가 뭐면 될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면 되겠지. 맞냐? 자, 그래서 가영아 잘 들어야 돼. 이건 2의 X승 이쁘게 쓰자. 2의 X승이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K. 이제 말되는 건 이쪽이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일단 뭘 찾아냈냐면 A라는 점은 X좌표가 뭐야 이거? 로그 2의 2분의 K. 물론 좀 이따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멋배기 뭐로 바울 수도 있어야 될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 뭐가 더 편한지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노란색처럼 쓰겠습니다. 그 다음 Y좌표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얘를 얘나 얘 중에 편한 쪽에 대입해봐. 어디가 편해? 앞쪽이 편해. 넣어봐. K. 됐냐?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이것과 맞는 점을 B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안 풀렸을 거야. 직선을 실제로 세워보면 이렇게 되거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1이고 지나는 점이 A래. 그러면 X-의 로그 2의 2분의 K 컴마 K를 지난다 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누가 만난다라고 했었냐면 2의 X-의 2승 마이너스의 3이 만난대. 자,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연립한식을 너네가 풀 수가 있니? 없지. 여기서부터 이거를 해를 찾기가 곤란했을 거야. 이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자, 아까 인트로에서 살짝 말했었지. 로그 2의 2분의 K, K. 혹시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있을까? 물론 당연히 얘만 봐서는 떠오르는 게 없겠지. 이것도 좀 봐봐. 밑이 2인 지수함수. 물론 얘도 맞아. 당연히 지나는 점에서 대입하면 이것도 맞아. 그런데 이 네모를 좀 채워봐. 어디 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위기도 하고 예위기도 한 건 맞아.
x 마이너스 1? 응? 여기가 로그 2의 k라고? 아니, x에 관련된 식이 함수, 지수, 함수를 찾아달라고요.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아까 이거 로그 2의 k 빼기 1이래네. 너 봐, 맞니? 맞잖아. 그치? 얘 위이기도 하지. 이해되세요? 맞잖아. 너 보면 맞잖아. 근데 이러면 문제가 끝났어요. y는 2에 x 플러스의 1승이라는 함수 위에 a가 있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니? 하면 요게 만들어지지. 오른쪽으로 3 가고 밑으로 3 갔다는 건 기울기 뭐가 떠올라? 마이너스 1이 떠오르지. 그래서 B가 어딨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1인 점 여기인데 얘와 얘의 평행 이동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결국 가로로 3, 세로 밑으로 3만큼 간 점이 B예요. 이해되시나? A라는 점을 오른쪽으로 3, 밑으로 3 내린 점이 B라고. 왜? 이 A는 이런 곡선 위에도 있고 얘는 얘랑 얘가 3, 마삼만큼 평행이동된 관계니까. 오케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문제풀이 스타일이야. 점을 보고 그 점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 제3의 곡선 위에 있다라고 찾아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 이 부분.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 단계는 되게 쉽습니다. 나보고 구하라는 게 로그 2의 k랑 k지. 그래서 지금 a라는 점이 봐봐.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k였잖아요. 계산의 편의상 너를 아직까지 문제에서 안 쓴 알파벳 너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원점이면 아무데나 이렇게 0,0 이렇게 있겠지. 세 점 주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로 계산하는 게 좀 빠를까? 신발끈으로 합시다. 근데 한 점이 원점이가 더 편하지. 넓이는 2분의 1 한 다음 절대값 해놓고 크로스를 뺀 건가요? 알지? 그러면 a랑 뭐 곱해서? b-3. 그 다음 b랑 누구 곱해서?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지. 그 넓이가 문제에서 16이래요. 따라서 이거 AB 지워지는 거 보여? 마3A, 마3B 보여? 그러니까 2분의 3에 A 플러스의 B가 16. A 플러스의 B는 3분의 32. 근데 A가 뭐였지? 로그 2의 K 마이너스의 1. B가 뭐였지? K. 이게 3분의 32. 정답은 3분의 35입니다. 보였어요? 좋은 문제죠. 자, 일단 공통 과목은 이렇게만 해서 할게.